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달 18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윤창호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20대를 처음으로 구속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새벽, 연말을 맞은 보행자와 차량이 뒤엉키는 창원의 한 상가 밀집 지역. 승용차가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냅니다. 보행자에게 돌진하고 화물차도 잇따라 부딪힙니다.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하더니 중앙선을 넘나드는 고개 운전이 계속됩니다. 번화가에서 일어난 200여 미터의 아찔한 주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24살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보행자 1명을 치고 차량 넉 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된 음주사고 첫 사례입니다. 주변에서 목격을 했던 사람들이 신고 건수만 16건이 접수가 되었고 또 피해자들은 갑자기 차가 이렇게 돌진해서 덮치는 바람에 윤창호법 시행 뒤 2주 동안 경남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29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경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만 11,000여 건. 처벌 강화에도 아찔한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웃에게는 난방비 부담 때문에 여름 더위보다 겨울 추위 나기가 더 혹독합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 달 나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는 지체장애인 51살 박모 씨. 세 가족이 사는 낡은 다세대 주택은 온통 냉골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박 씨 가족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난방비는 7개월간 14만 5천 원. 한 달 10만 원을 훌쩍 넘는 도시가스비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 하나로 한팔을 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튼다 봐야죠. 작은 놈 한 며칠 전에 감기 걸려서 금액이 부족하죠. 14만 원 갖고 2달이면 끝나는 건데. 도시가스가 없어 기름 보일러를 써야 하는 농촌의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컨테이너 집에서 홀로 겨울에 나는 87살 윤재수 할머니가 받는 난방비 지원금은 8만 6천 원. 등유 보름치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풍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면 이제 추워가지고 못 자서 그래 일로 앉아 할 수가 없잖아. 병원에 주사 한 맞으면 5만 원이야. 2015년 시작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가족 수에 따라 8만 6천 원에서 14만 5천 원.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쓰게 돼 있지만 한 달도 버티기 힘든 금액입니다. 도시가스와 등유 등 지원 대상자의 난방에너지에 따른 비용 차이도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특정 에너지원을 별도로 더 지원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형평성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전국의 에너지 빈곤층은 60만여 가구. 이들이 받는 현재의 에너지 지원금으로는 추위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경상대에는 지난해 전국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고문헌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10개월 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고문서와 자료 등 선조들의 숨결이 담긴 문화재급 자료 기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 문신인 단계 김인섭 선생이 쓴 일기와 유고를 모아 간행한 목판 580여 점. 당시 사회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일제 강점기 남명학을 계승한 담원 하우선 선생이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편직을 2천여 점. 당대 유림의 교류와 학문 연구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속에는 학문을 토론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시사를 논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남인의 정신, 생각 이런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해당 자료들은 후손이나 문중이 지난해 2월 경상대 고문헌 도서관 개관 이후 일괄 기증한 것. 이처럼 지난 10개월 동안 개인이나 문중이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가 3,000점을 넘어
전체 자료는 7만여 점까지 늘었습니다. 개인이나 문중은 자료 보관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 연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보관이 아주 철저히 되고 또 연구를 하는 과정이나 교육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겠다 이렇게 싶어서 학교를 가져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동참으로 선조들의 귀한 유산과 역사가 더해져 자리를 잡아가는 고문원 도서관. 경상대는 전국에서 유일한 고문원 도서관을 지역 기록물 보존과 남명학 연구를 지원하는 거점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KBS 창원뉴스가 마련한 수소산업 신년 특집 두 번째 순서입니다. 자동차 강국 독일이 대량 생산하는 수소 전기차 판매가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독일은 수소차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심 곳곳에 수소 충전소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업무용으로 수소 전기차를 이용하는 부르크하르트 씨. 수소가 떨어지면 사무실에서 자동차로 2분 거리인 도심 속 수소 충전소를 찾습니다. Wir haben, glaube ich, so an die 600 Kilometer Reichweite und es war sehr entspannt. Und auch weil das Tankstellennetz in Deutschland inzwischen auch etwas, ja, doch schon recht flächendeckend ausgebaut ist. 함부르크 시의 수소 충전소 4곳은 모두 시내에 있고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도 같은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력 주간지 슈피겔의 본사가 있는 함부르크 도심입니다. 이곳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위험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달리고 있는 승용 수소 전기차는 400여 대지만 수소 충전소는 40여 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만 100곳, 오는 2023년까지 4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게다가 독일은 수소를 배달받는 충전소뿐만 아니라 직접 연료용 수소를 생산하는 충전소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는 수소 에너지 확산이 속도를 내면서 쉘이나 토탈 같은 전통적인 정유업계가 수소 충전소 등 인프라 건설 회사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Wasserstoff ist ungiftig. Ich kann Wasserstoff einatmen. Wasserstoff löst sich ganz schnell in Luft auf. Das heißt, wir sind der Meinung, dass Wasserstoff, wenn er natürlich richtig behandelt wird, einer der sichersten Treibstoffe ist, die wir haben an der Tankstelle. 자동차 강국이지만 아직까지 수소차를 수입하는 독일. 하지만 인프라 확충에 앞서면서 수소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연말부터 이어진 추위가 이제 서서히 누그러질 기미를 보입니다. 오늘 낮부터 따뜻한 서풍이 유입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높은 6도로 예상되고요. 내일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공기가 점점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오늘도 경남 지역의 하늘 표정은 무척 좋습니다. 내내 미세먼지 없이 파랗고 깨끗한 하늘 볼 수 있겠고요. 구름도 거의 지나지 않겠습니다. 세차나 실내 환기 마음 놓고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은 한결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로 경남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나흘째 이어지고요. 특히나 동쪽 지역은 건조경보 수준입니다. 화재 사고와 함께 감기에 걸릴 위험도 매우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와 건강 관리 모두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하늘 맑고 쾌청한 모습입니다. 오늘 먼지와 안개로 인한 불편함 전혀 없겠고요. 바람도 잔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과 창녕, 밀양 영하 8도, 함안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은 거창 영하 9도, 그 밖에도 대부분 영하 5도 아래로 크게 내려가 있지만 낮 기온은 합천과 진주, 사천이 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해상 날씨도 아주 좋습니다. 전해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물결도 0.5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말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고 나면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맑은 날씨 속에 대기 건조함만 나날이 심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은행이 종이 없는 사회 정책 동참을 위해 창원 지역 영업정을 중심으로 창구 전자문서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회원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법인 결산과 세무조정 교육을 펼칩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는 3월 김명우 전 대표이사 사장 후임을 정할 때까지 2인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행 경남본부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kg 쌀 500포와 유자청 1,700병을 전달했습니다. BNK 금융지주가 5년 안에 자산 15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지환 BNK 금융회장은 앞으로 5년 동안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비은행 비이자 부문을 확대해 연결자산 150조 원, 당기순이익 1조 원 이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BNK는 이를 위해 부산은행과 캐피탈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익성과 성장성을 고려해 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대로템이 이집트 교통부 산하 터널청으로부터 1,508억 원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이집트 카이로 2호선에 투입되는 전동차 48량을 오는 2021년까지 납품하고 2031년까지 차량의 유지 보수 업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로 현대로템은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이집트 카이로의 모든 지하철에 전동차를 납품하게 됐습니다. 김해 시는 새해를 맞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정과제인 가야사 복원에 바탕을 둔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주력합니다.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36% 늘어난 359억 원을 투입하고 가야사 복원을 통한 역사도시 조성에도 845억 원을 투입합니다. 김해시는 이를 위해 지역경제과 등 3개과를 신설하고 가야사 정책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진주시 인사동 복합건축물 1층에서 불이 나 중고물품 가게 등 1층 점포와 2층 건물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8천여만 원의 피를 내고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1층 점포에 있던 사람들은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건물 1층 입구 쪽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함양 지역의 전 구간 버스 요금이 1,000원으로 단일화됩니다. 함양구는 버스 요금을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정했습니다. 함양구는 앞서 지난달 21일 버스업체와 단일 요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업체 수입 감소분은 군에서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